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반복되는 제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3시가 되면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 시장으로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저를 끌어당기는 걸까요? 이 비밀은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어요. 제 첫 아내는 제가 4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죠. 그 아픈 시절 지금 아내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도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며 천천히 사랑을 키웠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순이가 웃으며 한 그 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겐 진심 어린 사랑이었어요. 결혼 후 양쪽 아이들을 모두 키우고 손자, 손녀도 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순이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작은 기쁨을 나눴어요. 그런데 3년 전 순이에게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 건망증으로 봤어요. 점점 심해지더군요.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순이가 눈물 흘리며 말할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세게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가 악화되면서 순이는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게 확실히 기억했어요. 매일 오후 3시 시장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처음엔 말렸어요. 순이가 너무 괴로워하니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버스 20분 거리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항상 같은 길을 돌았어요. 과일 가게부터 생선 가게, 야채 가게 순서대로.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하며. 하지만 사는 건 없었어요. 그냥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게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순이는 3시에 시장 가자고 했어요. 저는 묻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치매가 급속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시작. 그게 순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 후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오후 3시 그 시장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순이를 그리워해서였어요. 하지만 순이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치 옆에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어르신, 또 오셨네요. 뭐 사실 거냐 물어도 그냥 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순이가 하던 대로요. 시간이 흘렀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3시에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제겐 순이와의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부인분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게 답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했어요. 부인분이 치매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나중에 남편분 오시면 잘 봐달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장님 말에 따르면 순이는 치매 진단 후 혼자 시장에 와서 여러 상인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는데 나중에 남편이 혼자 올 거예요. 그때 잘 봐주세요라고요. 생선 가게 사장님도 야채 가게 할머니도 모두 같은 부탁을 받았대요. 순이는 작은 봉지에 돈을 넣어 남편이 사려고 하면 이 돈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 오실 때마다 부인분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셨나 봐요. 사장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치매로 저를 괴롭힐 걸 미리 알았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제가 이곳에 올 걸 예상하고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예요. 야채가게 할머니가 작은 봉지를 주셨어요. 부인분이 맡기신 거예요. 어르신 오시면 드리라고 하셨어요. 봉지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이의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여보, 이 편지 쓰는 지금도 기억이 희미해져요. 하지만 당신만은 끝까지 기억하고 싶어요. 오늘 의사님이 병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저 무서워요. 당신을 잊을까봐. 더 무서운 건 제가 당신 짐이 될까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죽은 후 이 시장에 올 걸 알아요. 우리가 함께했던 이곳에서 저를 찾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일 행복했으니까. 이 시장 사람들에게 당신 이야기 많이 했어요. 당신이 뭐 좋아하는지, 언제 웃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모두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보다 당신을 더 잘 알 거예요. 과일 가게 사장님께 당신이 딸기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달콤한 딸기요. 생선 가게 사장님께 고등어 좋아한다고 했고요. 기름진 고등어 구이 해주면 정말 좋아한다고요. 야채 가게 할머니께 나물 좋아한다고 했어요. 도라지 나물과 고사리 나물 특히요. 두부 가게 할아버지께 두부찌개 좋아한다고 했고요. 떡집 아주머니께 당신 생일 알려줬어요. 그날 미역국 끓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못 해줄까 봐요. 순댓국집 사장님께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제가 없으면 혼자 많아질까 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야기 상대 돼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 성격도 모두 말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다가와야 한다고 했어요. 여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함께한 30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후회 없어요. 우리 처음 만날 때 기억나?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잖아요. 그 말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의지하며 잘 살았죠. 제가 요리할 때 항상 맛있다고 해줬잖아요. 사실 그다지 맛있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고 해줘서 감사했어요. 당신 텃밭 채소로 반찬 만들 때 가장 행복했어요. 상추 따오면 쌈 싸주고 토마토 따오면 설탕 뿌려주고 그런 일상이 소중했어요. 손자 손녀 올 때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 모두 기억해요. 아이들 용돈 미리 준비하고 맛있는 거 사주려 하고 그런 당신이 정말 좋았어요. 부디 너무 슬퍼 마세요.